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은 어렵죠. 근데 사실 질문도 되게 많아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월세를 받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되냐, 어찌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오피스텔이 몇 개 갖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이런 겁니다. 주택임대소득.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을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게 의무다라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건 의무.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가 시행됐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면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세금을 다 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요게 이제 법에서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의 부분에서 요거 지금 이 부분.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 이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12억 원을 초과한다. 이거 고가주택 같은 경우나 국외 소지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에 제외한다. 이거는 당연히 과세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주택임대 소득 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 소득.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천만 원 이하인 차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기간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그 이후 반대해석으로 그 이후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이 요겁니다. 자, 1주택까지는 비과세예요. 월세입니다. 자, 2주택까지는 2주택부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근데 월세가 아닌 보증금, 전세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관주임대료 과세에서 제외되고, 여기 3주택부터 관주임대료가 과세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소형주택이라고 있어요.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대충 예상하는 시세가 매매가가 한 2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자, 기준시가는 2억 원 미만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소형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택으로 보고, 관주임대료 전세를 줘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이 되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보면은 계산 방법 쭉 나오고, 분리과세는 어떻게 하고, 사업자별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이거 쭉 나오는데 복잡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해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 자, 주택수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게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수를 이제 부부 합산으로 주택수를 이제 하는데, 이런 경우 자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거주하는 한 채가 있고 세를 주는 한 채가 있는 경우, 과세 요건에 따라서 월세를 준다면 과세 대상이 되고, 전세만 임대를 준다면 비과세가 되겠죠. 네. 주택수 판단 기준은 부부 기준이고 세금 자체는 별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 있다. 과세 대상이죠. 3주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유주택은 주택세에서 빼준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위에서. 질문사항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2020년도부터는 2천만 원 미만 임대소득자도 신고 의무가 생겼다. 예. 근데 이제 필요경비랑 공제 같은 거 빼면 실제로는 세금 낼 게 없는 경우도 많죠. 이게 2천만 원 이하는 월세가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들어야 돼요. 그게 12개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좀 많이 나오겠죠? 세금이 나오겠죠? 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두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내용이 다르죠.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네,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주택자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만 원, 이거 반전세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50만 원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을 매깁니다. 다만 이제 3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를 놓더라도 여기 3주택자는 간주임대로 이렇게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증금과 전세금의 합한 금액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을 월세 수익으로 환산해요. 이걸 간주임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소득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 네. 자, 이사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하냐? 이게 되게 질문할 만하죠. 과세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이 두 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부 합산 국내 2주택을 보유를 하다가 연중에 한 주택을 보유한 부인과 이혼을 했을 경우에 과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이 참, 요즘 이혼 얘기가 많이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법이 바뀐 게 22년도니까 22년도 과세 기간까지는 9억 원입니다. 9억 원. 참고로 하시면 돼요. 네. 자, 농촌에 농가주택 한 채와 도시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판정할 때 주택수는요, 농가주택에서는 제외하지 않아요. 예, 그 중요한 겁니다. 양도할 때는 좀 다른 얘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농가주택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오피스텔 임대했대요. 오피스텔 업무시설이죠? 근데 오피스텔 업무시설인데 점심을 했대요. 그건 주거용이죠? 이럴 때, 임대소득, 신고 대상이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주거용이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 포함이 되니까 들어갑니다. 자, 이전에 12억 원 미만, 예, 1주택 기준시가가 2023년도 5월 30일에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고시된 경우 월세 과세는 어떻게 되냐?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3년도 과세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이거 맞네요. 생각보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전용주택 40제곱미터를 초과를 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 원을 초과를 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죠. 3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양도했대요. 양도한 경우에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냐? 좀 복잡하죠. 1주택의 양도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와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고, 양도 후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부부를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해서 신고하는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임대소득은 부부를 합산해서 하는 거가 맞고요. 그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 각각 합니다. 각각.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뭐 과세 방법, 계산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도 세무사가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좀 많다든지 하게 되면 세무서 쪽에 전부 이제 위임해가지고 필요용비 같은 거 들어가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뭐 관리비나 임차료나 손해보상금, 뭐 손해보험료라든지 무슨 제세 공과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필요 정비들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세무사한테 넘기면 이제 거기서 보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진행하겠죠. 그걸 이제 주택임대 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겠죠.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세액공제 세액공제 요건이 있는데, 뭐, 구청에 임대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 주택임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좀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깊은 내용이에요. 되게 깊은 내용. 뭐, 예를 들어서, 1호 임대한다 30%, 뭐 2호 임대한다 20%, 뭐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장기 일반 같은 경우는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일반 같은 경우는 1호는 75%, 2호부터는 2호 이상은 뭐 5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장기로 이렇게 등록한 경우는 좀 그런 거는 좀 세금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좀 감면해 주는 것 같아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돼.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업장 현황 신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세무서에 보통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게 나와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주택임대 부분을 제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사실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주택임대의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한 주택이나 2주택이 있다 그러면 크게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주택이나 4주택이어도 전세를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간주임대료 자체가 금액이 큰 경우에만 과세를 해요.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자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네.